수영장을 다닐 때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톱 무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좀이라고 하면 발가락 사이, 지갑 무좀, 남자 같은 경우는 사타구니, 무좀들이 있죠. 그럼 이 무좀은 도대체 뭐죠? 무좀은 피부 질환입니다.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죠. 근데 가려움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 무좀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 피부에 곰팡이균이 살고 있는 겁니다. 즉 곰팡이균이 피부에 감염을 막아주는 감염벽을 뚫고 피부 안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부 연고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좀은 발에만 생기냐고요? 아닙니다. 발, 발톱, 손, 얼굴, 두피 등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좀은 아니지만 곰팡이균은 입, 구강이라든지 식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치을내나 또는 대장 어디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부 질환으로서의 무좀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좀도 정말 다양하죠. 자, 우선 발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이걸 소수포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생기는 바로 지간형, 말이 어렵다고요? 그냥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질이 생기는 경우, 이게 이제 발톱 무좀이나 솔톱 무좀 같이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만 오냐고요?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무좀이 다 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바닐릭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발냄새가 있는 분들은 무좀이 있을 가능성이 쉽습니다만은 발냄새가 있다고 해서 다 무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발냄새가 있는 분들은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적당하고 딱 무좀, 곰팡이균 농사짓기 딱 좋죠. 이런 경우에 무좀균이 확 들어가서 하는데, 무좀균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에 있는 상재균들이 피부 내에서 땀의 영양분을 받아서 산화가 되고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 뭐야, 발톱에 사이에 있는 거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시면 결국은 발톱으로 옮기고 전체 발톱, 전발, 그리고 발이 가렵다고 긁다 보면 손톱으로 옮기죠. 몸 긁다 보면 결국은 2차 감염으로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 말씀을 드렸는데 발 무좀이나 또는 발톱 무좀이 있는 분들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걸 좀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습하고 따뜻하고 영양분이 많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거기 양말 신고 가거나 신발 신고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에서 무좀 환자의 각질에서 떨어져 나온 무좀균이 실질적으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만지고 나서 얼굴 긁다 보면, 몸을 긁다 보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이 피부에 무좀균이 감염됐다고 해서 전부 다 무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피부가 어떤 무좀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 상태가 좋고 피부 표면에 면역 상태가 좋다, 그러면 침입했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만성질환 등의 당뇨병 등이 같이 있고 고령층으로 인해서 피부에 면역 장벽이 약한데 습하고 더운 환경에 무좀균이 많은 곳에 노출된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죠. 아버지가 무좀 환자라고요? 근데 집에서 맨발로 다니고 개인 슬리퍼를 지정해서 사용하지 않고 수건을 지정 안 한다, 그러면 가족들, 특히 사랑스러운 자녀분들에게 무좀균이 다 퍼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무좀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발라도 낫지 않고 그때만 잠깐인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무좀약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는데, 실제로 먹는 약이 독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먹는 무좀약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좀 치료, 특히 발에 생겼을 때만 사용합니다. 발톱까지 감염됐을 때는 꼭 항진균제를 드셔야 해결이 되는데요, 이 간 독성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님의 복약 지도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드신다고 하면 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항진균제를 먹음으로써 이 세균의 감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비용적인 문제는 있지만 레이저를 통해서 실제로 손톱 무좀이나 발톱 무좀을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자고요? 실제로는 무좀균이 살기 쉬운 환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습하고 더운 환경, 양말을 오랫동안 갈아 신지 않고 더운 환경이 있다, 딱 자르기 좋죠. 그래서 습하고 덥고 땀이 많이 나는 환경,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 샤워하고 통풍이 되는 옷과 양말을 신고
실제로 물에 젖은 슬리퍼들을 오래 신지 않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샤워에 완전히 말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 무좀이 없는데요. 왜냐면 이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후천적으로 이렇게 들러붙거나 그런 경우를 하면 이 발가락 사이가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우리가 반려동물들 같이 살잖아요. 근데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산책시킨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상에 있는 곰팡이균을 옮겨서 아이들이 접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을 잘 씻기고 피부병이 없는지 확인해서 소중한 아이들과 가족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